29강입니다. 앞전에 우리 이은선 교수님이 한문의 여정과 그 다음에 또 여성으로서 기독교와 유교 그리고 페미니즘을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은선 교수님이 퇴계 논문도 쓰시고 낸 책이 사유한 집사람의 논어읽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 집사람이 아니라 사유하는인지 이게 아마 집사람 얘기가 앞에 이제 여성의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랑 또 연결져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사람 하면은 뭐 여성들만 집사람이 되고 굉장히 이제 비하하는 언어로 집사람이 썼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날은 다 모든 인간이 노동자가 됐고 모든 인간이 나가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인간이 물질의 그런 어떤 부를 쌓기 위해서 대학도 그렇게 변했고 인생의 목적도 그렇게 변했고 그러면서 이 기로 이 세상을 채우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래 규정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그런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서 규칙을 세우고 거기서 예를 찾고 하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우어 타일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질서를 세우고 하는 거기에 인간의 핵심적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본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옛날에 조선시대 유교 선비들은 하고 살았죠. 퇴계 선생님도 저는 뛰어난 집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유교 선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탈종교시대의 집사람의 모습, 탈종교시대의 사유가 우리 삶에서의 다시 핵심이 된 사회. 그런 의미에서 사유하는 집사람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집사람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집사람이라는 역할이 지금은 자본주의 이 시장에서 효율이 너무 극대화돼 버려서 자본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그런 가치들이 함몰되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선생님이 지금 집사람 운동이라고 하는 집사람이 충분히 어떠한 영적인 통솔구가 되며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속에 있어야지만 그 온전히 자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집사람 운동에서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대 산업 문명 속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자아의 그런 어떤 효율과 능력과 그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가치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 인간이 전 우주를 마음에 포괄하는 그런 큰 대동의 사람이 되려면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났을 때 그런 기와 그 아이의 섬세한 마음과 섬세한 감정과 섬세한 특히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발로 이 땅에 들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잘 닦아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개인의 삶에서도 아침에 예를 들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물들과 많은 일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기를 다지는 시간이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시간이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얘기로 하면 기도의 시간이고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수쿵야매잠도라고 하는 그 성악십도에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근대 사회에서 이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곧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선재했던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내 지금 일어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비춰보고 그러면 아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영역으로 내 삶이 가면 좋겠다라는 가르침도 얻고 그래서 항상 그 주관과 객관의 이런 대화라고 하는 집에서의 그런 대화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탈종교화 시대에 어떤 성소가 교회나 성당, 뭐 어떤 불교의 어떤 사찰이 아니라 집이 나의 거룩한 성소이고 그리고 엄마와 부모와 집사람 속에서 그 아이가 보호받고 자라는 거 그게 그 거룩한 시간이고 기도이고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거를 기독교 전통적인 용어로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를 세우는 일. 이제 유대교에서 그 구약,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유대교 성경인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거룩한 그런 곳이어서 거기는 이제 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확장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강단에 서는 거를 이때까지 이제 사제나 신부만 거기에 올라가서 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의 지성소죠. 퇴계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리를 강조하신 리와 기의 차이도 동시에 강조하시면서 그것이 같이 가는 것도 강조하시지만 결코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강조하신 그게 바로 이제는 그 인간 중에서도 여성들 중에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집에서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옛날에 가정주부도 다 자기 마음속에 지성소를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다. 그 지성소를 가지고 닦았던 그 경전들을 다시 또 봄으로써 내 지성소를 더 밝게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유하는 집사람의 노노일기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지금 종교 그다음에 또 뭐 모든 권위 학교 뭐 이런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 사회에서 이런 따뜻한 관계성이 집에서 회복이 돼야지만 안에서 회복이 돼야지만 그렇죠. 밖에 회복이 되지 안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밖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특히 그 여성들의 문제 한동안 집사람으로 살다가 또 밖에 나가서 소위 말한 좁은 의미의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레디컬하게 말하면 남성들도 얼마든지 그럼요.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앞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몸의 그 종속을 떠나서 남편이 지금 집사람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아이를 더 잘 보고 그러니까요. 저보다 더 탄탄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러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 그 집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그런 그 운동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그 남성 젊은 남성이 집에서 쉬는 거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집사람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맞구나라고 하는 어떤 지지를 받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하는 집사람의 이 운동들이 조금 더 퍼져서 제가 볼 때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여성 차별이 아니라 남성 차별이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들은 효율에서 벗어나면 이미 어떤 질시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선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선생님이 이 사유한 집사람이라고 하는 이 집사람의 개념에 대한 어떠한 그 운동이 조금 더 많이 퍼져나가면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조금 남성도 충분히 집사람으로서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더욱더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선생님이 실천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사실 사유하는 집사람 선생님 제 삶이 되게 중요한데 그 운동은 남성들의 변화를 일깨우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한국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따뜻한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선생님 그런 얘기가 이거랑 좀 맞닿아 있나요? 선생님 이번에 쓰신 퇴계사상의 신학적 확장이라는 이 논문이 좀 그런 얘기랑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 맞닿아 있죠. 결국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인류세의 문제, 인류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한국의 많은 그 젊은 유학자들도 지금 이제 그 서구의 그 신학자들, 그래서 서구의 그 철학 논쟁들, 신유물론이라든가 뭐 신실제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구인문학이라는 그런 개념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교 문명의 토양에서 하나의 그 한국적인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개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에 이제 젊은 그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개벽적인 그 사고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소개하신 책이 퇴계사상의 신학적 확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참 인류세 세계를 위한 토대, 본원지지라고 이제 이 토대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기의 세계로 이제 이 지구를 다 정복하고 이제는 여기도 이제 모자라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주 탐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 이 가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제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사물과 이제 일들이 점점 더 확장됐을 때
그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그런데 있어서의 어떤 그 기반이 없이는 아까 말했듯이 왜 집이 다시 중요하게 됐냐, 왜 집사람이 중요하게 됐냐, 왜 우리 각자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성소가 중요하게 된, 바깥의 어떤 이 기관으로서의 교회나 종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는 퇴계 선생님의 그 사상 속에서 이미 하나의 살아있지 않은 객체로 여겼던 자연,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살아있는 주체로 파악하자고 하는 오늘날의 이 새로운 인류세에서의 그런 운동들이 퇴계 선생님의 그런 글들 속에서 굉장히 아주 진한 농도로 이미 그 많은 것들이 사유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나무나 동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 얘기하면 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들도 주체이고 그들도 단순히 내가 착취하고 내가 이용하고 나의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힘이 인간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면 리를 깨달아가는 맛이 있다. 그 리의 맛을 깨달은 사람은 물욕에 빠지지 않는다. 그 오묘한 맛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대상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려는 단순한 물건으로, 죽어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대비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 리의 맛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굉장히 독특했던 게 정증리였거든요. 네. 감정이 곧 리다. 네. 사단칠정의 이 정감이 곧 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막 거기에서 또 선생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리의 그 기본적으로 느끼는 이 정즉리,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때 순간순간 느끼는 그 감정이 그 리의 아주 오묘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지를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그때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감정이라는 거는 거기에만 이제 이렇게 함몰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비춰주는 거울이 없이는 또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리와 기의 오묘한 관계이기도 한데, 소위 말하는 리가 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정도를 찾지 못한다 그럴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논어라든가 이제 그런 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다지고 그다음에 깊이 사유하면서, 저는 이 사유의 힘이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자기 주변을 최소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터전이 마련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그런 그 바깥에 공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할 장소를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리가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게 하는 그런 이 국가의 일이고 사회의 일이고 지자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적인 환경에서부터 쭉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뭐 이 사단칠정 논쟁이 이제 퇴계 선생으로 인해서 비롯돼서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조선의 300년을 이끌어온 논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따뜻한 정감을 가진 사람을 나타낼지, 기워낼지, 그리고 또 어떤 정감이 나한테 따뜻한 정감이고 그렇지 않은 정감인지를 또 구분해내는 뭐 이런 일들을 하신 건데, 선생님께서 이 정증리라고 하는 이거는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선생님이 잘 표현해 주신 그런 그 명제라고 봅니다. 기독교에서 또 이렇게 유교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깊은 공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적은데, 선생님이 신학자의 유교읽기라고 하는, 이거 정말 핫한 그리고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 선생님 올해 나온.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유교의 의미가 또 뭔지 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제 마이너리티고 변방에 있는 그 여성 신학자인데, 여성 신학이 뭐 더 변방이지만 그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제일 아주 그
아주 혐오의 그런 제1로 치는 이 유교하고 대화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아니 제가 저번에 봤는데 그 어른들 특히나도 막 어른들 사이에서는 막 네, 선생님이 네. 막 옛날 막 유교 얘기하고 그러면 네. 팬클럽들이 막 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 유일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어른들을 해소시킬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네, 정말 유일한 학자시구나라는 그게 거를 이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글로 이렇게 써준 그 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 그게 유교 경전이기도 하고 기독교 성경이기도 하고 불교 경전이기도 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시간을 네가 그거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저한테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죠. 너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너의 태어나기 이전에 선재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은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저보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거든요. 너의 어려운 삶 이전에 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 속에서 그래도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너의 부모의 어려움을 내가 봤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눈으로 감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의 사유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게 제 사유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도 성악십도에 심통성정도에서 신을 인의 예지 신을 얘기하면서 신을 성실지심 끝까지 사유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는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든 생각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한나 아렌트 학회에서 제가 이제 한나 아렌트하고 이 퇴계 사상 내지는 유교 사상을 많이 비교 연구를 했어요. 한나 아렌트 센터에서 올해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냐면 프렌드십과 폴리틱, 우애와 정치. 한나 아렌트를 표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애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렌드십의 그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으로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프렌드십으로 번역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딱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참석을 더 와닿네요. 네, 와닿죠. 네네네. 붕우유신. 예를 들면 이 컵이라는 물질도 내가 친구로 여길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깨지지 않게 한번 샀으면 항상 깨끗이 닦고 이 물을 컵에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면서 이 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다시 말해 이 컵을 프렌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프렌드로 볼 수 있으면 내가 이 컵과 나 사이에 일구어야 하는 덕목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애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 유교사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쭉 한번 풀어봤어요. 맨 처음에 유교라는 게 뭔가, 유교를 왜 종교성으로 이해하나,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나, 양명학과 주자학이 왜 다시 만나야 하고, 그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나눠진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 네네. 퇴계와 율곡 선생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임윤지당, 강정일당도 물론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정하고 강화학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병헌, 이병헌 선생님. 이런 분들 보통 이제 유교사에서 많이 보지 않는 이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대종교와 이 천도교가 이제 어떤 유교 문명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 예, 그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서구 문명을 이끌었던 기독교 문명을 개벽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유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교야말로 진짜 현실에서 그 개혁할 수 있는 종교고.
유교가 다시 일깨어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한계를 이런 동아시아의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그런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깨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인들이 그 일깨운 근대가 아닌 아시아, 한국에도 나름의 토착적인 근대가 있었다. 그 말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지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신유교를 받아들이고 나름의 조선적인 신유교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때가 저는 근대의 시작이고 그것을 다시 서학을 받아들여서 또다시 한국적인 동학으로 일깨우는 것을 저는 후기 근대, 후기 현대라고 봐요. 서양의 근대를 이제는 동양이 그 다음 길을 제시하는 거죠. 서양이 얘기하는 그 신적인 요석이 이제 인간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한 퇴계 선생님의 리에 대한 의식, 그 리에 대한 의식의 일깨움이 저는 근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근대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근대의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의 확장의 시간이었어요. 리의 씨앗이 있었지만 그 기의 그 확장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많이 보고서 동학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경, 퇴계 선생님의 경을 세 가지로 더 확장해서 경천, 경인, 경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퇴계 선생님의 경 안에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맞습니다. 안에 충실히 들어있어서 그렇게 경물까지 가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냥 섞어버리면 안 된다. 아, 선생님. 얘기하신 예, 그 동양 철학에서 근대성을 말하는 논의도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그 유교라고 하는 게 조선이라고 하는 걸 세우면서 선생님이 부여해주신 그 근대성의 시작은 조선의 시작에서부터 근대성을 보고 이제 동학은 이제 현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길을 가고 있다. 대한 또 다른 개혁. 그러니까 후기 근대 내지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저는 이 동아시아 한국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다. 단순한 토착적 근대가 아니라는 맞습니다. 그 철학적인 맥락에서 또 기독교인의 맥락에서 퇴계 사상을 어떻게 봤는지 또 이 유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날에 저희가 가장 그래도 이 학문을 하는 이유 그리고 또 관심사는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뭐 3포, 4포, 6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청년 자살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자살 생각을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겪어왔고 가깝게는 한국 전쟁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압축적인 근대화 시기 오늘날 오히려 그 압축적인 근대를 가꾸면서 막 이렇게 노력했던 이 세대보다 지금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김교신 선생님의 그 언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일보라는 말을 했어요. 매일 한 걸음씩. 그러니까 하나 일자가 아니라 날 일자, 일보. 그 다음에 노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경사이신. 내가 닥치는 이 일,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닥치는 이 어려움을 진정한 의미에서 조심과 그 어떤 집중과 마인드풀니스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매 순간에 어떤 해결책 내지는 출구가 보인다. 믿음이 생긴다. 경사이신. 이 일도 나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노노의 경사이신의 언어가 저는 퇴계 선생님이 그 얘기한 리의 맛을 지금 내가 닥치는 이 일도 하나의 리예요. 일이죠. 이 안에 분명히 이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가 자살하고 싶은가?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어디에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너가 겪은 문제의 해결책은 책에 있어. 내가 입학한 이
이 4년 동안에 내가 적어도 우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책 중에 몇 권을 내가 읽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인간에 대한 신뢰도 없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은 게 확실한가 조금 나중에 유보하고 한번 해봐. 내가 네. 학생들에게 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광호 선생님이 퇴계를 엄청 사랑하시는 이광호 선생님이 그거를 실천 인식론이라는 말로도 하셨더라고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생겼을까? 왜 내가 친구에게 믿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 북무유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어렵게 했지만 우리 부모의 삶은 어땠을까? 오늘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까? 이 나라에서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뭔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물론 이제 끊는 것도 이것은 사실 그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살이라는 문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선생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너무 젊잖아요. 네, 네. 갈 길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제일 안타깝죠.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이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정말 네. 잘 묻어나는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경쟁 위주의 사회, 그 다음에 또 유튜브와 쇼츠 이런 것들이 난무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속지 않는 방법에서 선생님께서 책에 관한 어떤 믿음,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보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신연구소 소장님 그래서 네, 많이 힘써주시면 저희 또 어떤 또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저도 더 열심히 하루하루 네. 정말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를 또 생각하고 또 고치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신연구소장님. 네, 이은성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